칠면조는 미국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사육되는 가금류 중 하나이며 특히 칠면조와 가장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전통적인 명절 행사와 관련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칠면조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축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소비와 국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국가는 매년 2억 마리 이상의 칠면조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칠면조 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 가공 산업에 자주 사용됩니다. 사육, 사료, 청결, 수확 후 보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칠면조 양식은 기술이 뒷받침되는 현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조직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견고한 공급망이 유지되고 생산 및 유통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녹색 농업 기술, 미국 칠면조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길. 식탁에 올려지는 모든 고품질, 칠면조 고기가 최첨단 기술과 엄격한 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는 대규모 농업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대한 농장이나 농촌에 개방된 땅에서 유산 또는 토종 칠면조라고도 알려진 흑칠면조는 일반적으로 방목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그 기원은 북미에서 시작된 고대 품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새들의 검은 무지개 빛깔의 깃털은 예리한 채집 본능과 자연 환경에 대한 높은 내성과 함께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야생 칠면조와 달리 흰 칠면조는 밀폐된 현대식 농업 시스템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영양, 온도, 조명, 의료 관리 등 칠면조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통제하여 엄청난 양의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게와 고기 품질을 극대화합니다. 미국의 칠면조 헛간은 현대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공간, 위생 및 온도에 대한 지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칠면조에게 최적의 성장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 농장에서는 자동 환기 시스템, 에어컨 및 조명을 사용하여 자연 세계를 복제한 서식지를 만듭니다. 이용 가능한 생활 환경이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오는 다음 단계는 품종 선택입니다. 미국의 칠면조 사육은 매우 엄격한 절차로 빠른 성장과 우수한 질병 저항성, 고품질 고기 생산이 가능한 무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전적으로 분석된 모 계통의 조합을 포함하는 선택적 교배 기술의 사용은 육종 농장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일관성을 보장하고 생식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자연 교배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 수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암컷 칠면조가 수정 후 알을 낳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 2주입니다. 이러한 알을 모아서 품질 검사를 거치는 동안 깨지거나 수정되지 않은 알은 제거됩니다. 칠면조 사육 과정에서 알의 배양은 건강한 배아의 성장과 높은 부화율을 보장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현재 널리 선택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신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반면 두 번째 방법은 NBF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연 육추 강화 과정은 NBP로 약칭됩니다. 계란은 먼저 추운 곳에 보관한 후 화씨 99.5도에서 화씨 101.3도 범위로 매우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를 55% 유지하는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치는 배아의 발달이 균일하도록 하고 배아가 껍질에 달라붙을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매시간 자동으로 알을 회전시킵니다. 반면 NBEP 기술은 기존의 중첩 설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생물학적 센서에 의해 제어되는 환경을 생성합니다. 이는 자연적인 번식 조건을 모방하기 위해 빛, 공기 흐름 및 일주기 리듬을 조정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병아리는 부화 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부리를 사용하여 알 껍질을 깨뜨립니다. 부화 과정은 완료되는데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화 과정이 완료된 후 병아리는 건강한 초기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깨끗한 물과 소화하기 쉬운 사료를 제공받는 지정된 관리시설로 옮겨집니다. 부화 과정 직후 병아리는 전문 관리실로 옮겨져 첫 주 동안 온도가 화씨 95도에서 유지되고 이후 몇 주에 걸쳐 온도가 점차 낮아집니다.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습도 수준은 55% 사이로 유지됩니다. 낮밤 주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조명을 조정함으로써 병아리는 휴식 기간과 활동 기간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병아리에게 크럼블 사료를 먹입니다. 이 사료는 소화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는 병아리의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깨끗하고 충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어 병아리가 수분을 잘 공급받고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가 자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비육구역으로 옮겨져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관리 루틴이 제공됩니다. 무리 전체의 일관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관된 모니터링과 관리가 제공됩니다. 칠면조가 이상적인 체중과 신체 상태에 도달한 후 사후 양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가공시설로 이송됩니다. 새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기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운송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입구 및 분류구역은 칠면조가 운송을 통해 가공 공장으로 운반된 후 이동되는 곳입니다. 여기 직원들은 각 닭의 상태를 신속하게 검사하여 가공 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칠면조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후속 준비 처리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칠면조를 기절시키는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 후 새들은 깃털을 뽑고 청소하는 줄로 보내집니다. 깃털을 제거한 후 칠면조의 내장을 적출하여 내부 장기를 제거하고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사체는 분류구역으로 보내지기 전에 또 한 번 철저한 세척을 거칩니다. 정확한 주문이나 시장 수요에 따라 여기 직원들은 시체를 조각, 다리, 날개, 가슴살로 분리합니다. 그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각 과정을 거친 후 특수 포장에 포장됩니다. 다음 단계는 완제품을 냉장 보관시설로 운송하여 소비자 시장에 유통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감독하에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칠면조를 여러 부분으로 자른 후 고기의 일부를 다이싱 영역으로 보내어 제품 사양에 따라 추가 가공을 거칩니다. 베트남 레드북에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로 분류된 작고 찾기 힘든 포유동물인 쥐사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나라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쉐브로타인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발굽이 있는 생물이라고도 불리는 쥐사슴은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귀중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쥐사슴과에 속할 뿐만 아니라 트리나 서티레나 암흑에도 속하며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다른 속으로 분류됩니다. 생김새로 보면 쥐사슴은 집고양이와 맞먹을 정도로 작은 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 또는 젓갈색의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슴과 배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가늘고 날렵하며 생쥐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굽이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뿔이 없다는 점입니다. 후각샘은 수컷의 배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쥐사슴이 돌아다니며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귀중하고 희귀한 동물 종의 보존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빛나는 예는 종의 등대 역할을 하는 쥐사슴 사육 및 보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 사는 쥐사슴은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넓은 지역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호구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모험이며 쥐사슴이 자연스럽고 야생적으로 되살아나고 양육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의 얼굴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이 흥분을 볼 수 있습니다. 숲속을 통과하는 이 작은 방랑자들을 따라가는 것부터 그들이 어떻게 자연 환경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지 관찰하는 것까지 모두가 에너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쥐사슴 사육보호구역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종의 보존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기부여와 자부심의 원천이 되어 자연 생태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빛을 제공합니다. 이 보호구역은 이 희귀한 동물 종의 보존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쥐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은 1년에 한 번뿐이며 그럴 때마다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만 낳습니다. 2마리의 아기 쥐사슴이 숲의 특정 구역에 깜짝 등장했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쥐사슴의 행동과 일상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주로 야행성 종이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이, 과일, 섬세한 새싹 및 곰팡이는 주요 음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쥐사슴은 비교적 쉽게 기어오르고 도약하고 질주할 수 있는 매우 민첩한 동물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근처에 위협이 있을 때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쥐사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및 아열대 숲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은 서식지 파괴, 사냥, 야생동물 거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동물의 보존을 도울 준비가 되셨다면 한 마리라도 남겨주세요. 쥐사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속지 마십시오. 이 작은 숲속 닌자의 섬세한 소매에는 몇 가지 추가 트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쥐사슴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숲속의 생물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지구상에 아직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발굽이 있는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예, 올바르게 읽으셨습니다. 이 작은 생물은 현대의 모든 소, 기린, 심지어 사슴동물의 증조부모와 비슷합니다. 그냥 상상해보세요. 이상가족 상봉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 맏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잠깐만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수컷 쥐사슴은 위협을 느끼거나 짝짓기철이 되면 울부짖거나 투덜거리는 사슴의 행동과는 달리 수컷은 송곳니를 함께 찰칵 소리를 낸다. 예, 올바르게 읽으셨습니다. 그들은 뿔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작고 엄니와 유사한 송곳니를 가진 미니어처 뱀파이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여기에 환상적인 숲에 솜털볼이 있으니 자리를 옮겨야 해요. 또한 이름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베트남 민속에서 쥐사슴은 힘보다는 지능을 사용하여 더 큰 동물을 능가하는 교활한 인물로 자주 묘사됩니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그것은 숲의 셜록 홈즈와 같습니다. 만약 셜록이 훨씬 더 작은 발굽을 가지고 있고 버섯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밤에 활동한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주변에 포식자가 없으면 아침에 과감하게 일관욕을 하며 이상적인 자연광을 포착하는 소형나무 영향력자라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궁극적인 마이크 드롭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쥐사슴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멸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에서는 쥐사슴 한 마리가 무심코 카메라 트랩을 폭격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돌아왔다. 따라서 쥐사슴이 단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평화로운 숲의 생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반면에 당신은 단지 표면만 긁었을 뿐입니다. 쥐사슴은 동물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고 오래되고 신비롭고 이빨이 살짝 있고 조용히 빛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쥐사슴에는 담낭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포유동물은 우리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관 없이도 어떻게든 소화를 관리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는 쥐사슴을 더욱 신비하게 만드는 이상한 진화론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에 관해 말하자면 쥐사슴은 스텔스의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들은 너무 조용하고 조심스러워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구자들이 이 동물을 유령동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덤불 속으로 사라질 수 있고 그들의 발자국은 너무 작고 섬세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퍼지 잠옷을 입은 숲속의 닌자입니다. 또 다른 커브볼을 원하시나요? 일부 종, 특히 아프리카의 더 큰 쥐사슴에서는 암컷이 실제로 수컷보다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발굽이 있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꽤 드문 일입니다. 네이처는 대본을 뒤집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행동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겁을 먹으면 쥐사슴은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거나 위협을 겁주기 위해 작은 발굽을 땅바닥에 빠르게 두드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작은 탭댄스 경고 시스템이 그들의 다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메모에 두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귀여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쥐사슴은 둥지나 굴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순히 덤불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마치 자연적인 투명 망토처럼 나무집 더미에 섞입니다. 포식자와 코가 많은 연구자를 피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야생동물이 인간의 활동을 피하는 반면 일부 쥐사슴은 농장이나 시골 지역 근처에서 비밀리에 문명 근처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다음에 하이킹을 할 때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